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장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수급 속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인의 매수세 속에서 12월 16일 월요일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진행될런지요? 자세한 시장 상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나가면 좋을지, 2019년 어떻게 마무리하고 2020년은 또 어떤 포트폴리오로 맞이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주식 잔소리와 함께 하시면 좋을 텐데요. 문자 상담도 가능하고요.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02-3153-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망설이지 마시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문자, 전화 많이 넣어주시면 저희가 한 분씩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시간 동안 주식 잔소리 함께 할 텐데요. 그 이후 시간에도 그리고 뭐 평일이고 주말이고 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정전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노란색 메신저로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샵 4989번, 문자 상담 번호 샵 4989번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상담 보내실 때 거기에 오픈 채팅방이라고 5글자만 추가로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검색하셔서는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워낙에 사칭하고 있는 가짜방이 많기 때문에 정재현 멘토님의 이만큼 인기가 엄청나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어요. 샵 4989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은 제가 또 반갑게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동영상 시청하시면서 주식 공부 함께 배워나가는 방법입니다. 유튜브 접속하시고요.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자, 여기요 굉장히 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장전 시황, 마감 시황, 매일매일 맞춤 시황과 관련한 이야기는 물론이고요. 그 외 글로벌 이슈라든지 시황 기업에 대한 이슈라든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말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고 깜짝 공개 강의까지도 열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거 모두 놓치기 쉽거든요. 유튜브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서 샵 4989 오픈 채팅방까지 이용해 주시면은 이 모든 혜택 다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면서 주식 잔소리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외인들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면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자극시켰는데요. 오늘은 소폭이지만 외인들 좀 덜어냈었는데 방금 또 매수로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양시장 강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겠죠. 멘토님. 네, 시장이 일단 강보합세로 좀 전환이 됐어요. 거래소가 2170포인트대 0.04%, 코스닥이 0.3% 상승한 645.38포인트로 좀 거래가 좀 되고 있는데, 단기간에 지금 지수를 좀 보게 되면 단기간에 지난주 내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 있던 그런 부분들이라 사실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게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치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오히려 변동성만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 거래소나 코스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외국인 쪽의 수급 이 부분들에 따라서 지수의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기관 쪽은 매수로 좀 전환이 됐고 외국인 쪽도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좀 눌림목 조정?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오히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사실 뭐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IT 쪽 섹터예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부분들인데 삼성전자는 좀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신고가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외에 뭐 LG화학이나 현대모비스, LG생활건강, 신한지주 뭐 이런 종목군들 움직이고 있는데 그냥 순환매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IT 쪽 섹터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줘야지만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수는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은 지수가 계속적으로 치고 가고 2200을 넘어가고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한번 매도를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더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 나올 수가 있겠지만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조정을 받는다라면 반대로 매수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는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어디서 한번 챙겨줄까를 고민해야 되고,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어디에서 매수를 할까, 그 부분들의 포인트를 좀 잡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현대모비스는 일단 선택되어졌어요. 차트가 정배열권역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LG생활건강은 일단은 관망이고, 신한지주 차트 돌리는 과정 나오고 있죠. 어찌됐든 간에 금융, 은행 섹터도 선택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지주사, KB금융 다 정배열권역으로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SK이노베이션, 삼성생명, KTNG, 삼성화재 뭐 이런 애들 역배열이죠. 역배열권역은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다. 차트의 모습들을 보니까 금융섹터, 특히나 은행주들하고 자동차의 몇몇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건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4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괜찮다, 주가 흐름들이.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내년도에도 아마 차별화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역배열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은 그냥 순환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키포인트는 외국인 쪽에서 키를 잡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된다라면 시장은 출렁거림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근데 최근에 이 증권사 리포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미국 시장, 선진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고평가 구간이에요. 싼 가격대에 절대로 있지는 않습니다. 선진 시장 자체가 일단 고밸류예요. 근데 반대로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싸요. 여전히 싼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망에 대한 자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선진시장에서 신흥시장 쪽으로의 자금 이동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리포트들도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특히나 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MSCI 리밸런싱을 하다 보면서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들었어요. 비중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바스켓을 채워 넣으려고 한다라면 외국인들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와서 시장이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저는 뭐 매수로 접근해도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 시장보다는 조금 약해요.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초에 과거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연초의 주가 흐름들이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좀 괜찮았었어요. 그리고 2017년도 연초에도 조금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가 밀려 내려왔었고, 그 다음에 2016년도 때에도 뭐 흐지부지 되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죠. 연초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조금 더 코스닥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 연초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공개 방송을 하면서 이 투자자분들이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 부분들을 좀 물어보셨는데요. 제약바이오 예전에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 이때일 거예요. 이때 재작년이죠. 먼 제약, 먼 바이오만 붙었으면 무조건 다 날라갔어요. 근데 지금에서 이러한 현상을 꿈도 꾸지는 마셔야 될 거예요. 제약바이오 다 못 올라갈 거예요.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제약바이오 무조건 다 못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내가 가지고 제약바이오 쪽 섹터를 가지고 있는데 내 종목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종목군들은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요거 얘네들 올라가니까 내 것도 언젠간 올라가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계시는데 일단 꿈 깨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역별권역에 있는 종목은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여전히 코스닥의 키는 제약바이오도 한 켠에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쪽보다는 제약 쪽이 훨씬 더 낫다라고 보고 있어요. 내년도 시장은.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바이오 제약 쪽과 IT 쪽 섹터에 대한 흐름들이 아마 코스닥 시장을 좀 받쳐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내년도에 이어질 부분들은 소재, 필승코리아 펀드죠. 장비 소재 부품. 요쪽에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은 중국 쪽에 한한령 해제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면 종목장은 좀 더 이어질 수가 있겠죠. 뭐 컨텐츠라든가 엔터 뭐 이런 쪽 이런 쪽에도 나름대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플러스 알파적인 그런 부분들이고요. 반도체 쪽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추가 투자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삼성전자 지난주에 중국 쪽에 투자 발표가 좀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외에 시스템 반도체 쪽도 여러 가지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전략이 필요해요. 그리고 5G 종목군들 오늘 선별적인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5G도 죽지는 않을 거예요. 죽지는 않을 건데 다만 너무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승보르기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기간 조정을 얼마만큼 받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걸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좀 체크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거래량이 지금 어디에서 얼마만큼 터지느냐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테마성 종목군들 뭐 4차 산업과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개별성 종목군들은 차트의 모양새가 되게 좋아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매집이 되어 있는 뭐 그런 종목군들도 좀 많이 보이고 차트적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그러한 종목군도 좀 눈에 보이는 상황이고요. 괜찮을 것 같아요. 종목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는다라면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 전략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밀려 내려온다 하더라도 크게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좀 보게 되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건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역배열 못 간다는 얘기죠. 못 간다는 얘기니까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종목군들이 좀 뭐가 있을까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뭐 ABL 바이오 같은 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역배열 권역에서 가격 조정이 끝났죠. 그러면서 이제 박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고는 틀리죠. 차트의 모양새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계속 빠지고 있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닥 권역을 만들고 박스 권역에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 이 부분들이 있겠죠. G3BNT 제가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잘 안 보는데 G3BNT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계속 이렇게 빠지죠.
G3BNT는 빠지다가 돌려 세웠죠. 요런 쪽에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있다. 만약에 이 G3BNT 같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 그건 희망이 있어요.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 가망 없어요. 당분간.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차트의 모양새를 가지고도 종목군들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까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가시면서 오늘 오후장 어떻게 대응할지 오전장부터 잘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주식 잔소리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모두 받고 있어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에 2611번,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를 주셨을 때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왜 들어가셨는지, 언제를 좀 목표로 하고 계신지 등등 이야기 나눠보면서 조금 더 맞춤 전략 제안 가능하거든요. 문자, 전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부터 바로 연락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화 걸려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현대제철이요. 현대제철이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44,400원에 15%요. 144,000원에 15%시고요. 거의 몇 년을 갖고 계셨네요. 네, 2011년에. 그러게요. 8년 넘게 좀 갖고 계셨는데요. 워낙에 많이 떨어져서 제가 바로 멘토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한번 직접 여쭤보시면서 대화 나눠가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왜 지금에 와서 전화를 주셨나요? 어머니. 그러게요. 금년에도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어요. 7만 원대. 자, 일단 이제는 억울해서 못 팔겠어요. 어머니, 예. 이것만 보면 확 허파가 뒤집어지죠. 막 승질나고 막. 아니, 이제 뭐 자포자기 해가지고 그냥 그저 그래요. 자, 그러면 어머니, 예. 2011년도에 샀으니까 배당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배당은 한 8번 받으셨네. 예. 그죠? 예. 배당금 받은 건 어쩌셨어요? 배당금 받은 거는 다른 주식에 투자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어머니? 모르겠어요. 이제 이것저것 뒤집어져서. 자, 어머니, 그나마 예. 다행인 거는요. 예. 이게 나쁜 쪽으로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좋아요. 네, 현대제철 그래서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가지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도 현대제철이라는 종목이 되니까 배당이라도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배당의 일부는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근데 이제 한 문제는 20 몇만 원씩 나왔던 것 같아요, 매년. 문제는 이제 너무 많이 빠진 게 흠이에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자리대에서는 매도를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그렇게 자리대에서. 생각해요. 예. 그럼 꾹 참고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예. 지금 그럼 이 주식이 얼마까지 오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어머니. 그거 알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배당도 일정 부분 좀 나왔었고요. 자,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어머니, 예. 이 주식은 금융위기 때까지 빠졌어요. 그죠? 맞아요. 예. 최저가인 것 같아요. 금융위기 때 2008년 서브프라임 때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서는 저는 매도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저는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네. 5, 6만 원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6만 원까지 갈 때까지 그 전에 5만 원 넘으면 다시 전화 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어머니 어떻게 전화를 다시 주실 생각을 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주당 자산 가치가 12만 원이에요. 12만 원 어머니. 예. 그죠? 예. 근데 이 친구가 적자는 나진 않죠. 예. 그럼 얘는 주당 자산 가치가 계속 꾸준하게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찌됐든 간에
6만 원도 싼 주식이에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은 어머님이 좀 마음을 비우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냥 마음 비우고 계세요, 어머니. 일단 원래 어느 정도. 20%였는데 한 8만 8천 원대 5%를 손절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근데 하셨구나. 이거 그냥 나머지는 가지고 있으면 주식 수는 있잖아요. 손 안 대면은. 그래서 그냥 그 희망을 걸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냥 이 부분들은 보유를 하시고요.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은 하지 마시고. 아,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예전이니까 어머님이 8만 원대 그 8만 원대에 5% 매도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차라리 그 부분들을 매수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8만 원대에 손절했던 5%를 예. 지금 사게 된다라면 2배 이상은 더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수량으로만 예. 따지면.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하셔갖고 일단 단가를 좀 낮춰놓고 난 다음에 예.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 5% 추가 매수를 했던 거를 다시 매도를 해서 하는 전략? 아,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네. 지금은 그냥 보유하시고 5만 5천 원 오면 전화를 다시 주세요, 어머니. 5만 5천 원. 지금 그럼 추가 매수도 지금은 하면 안 되는가요? 추가 5%에 매수는 지금 자리 때 한 3만 1천 원대? 3만 2천 원 밑으로 한 3만 1,500원 그 이하로 오게 되면 좀 단가를 낮추세요, 어머니. 아, 예. 그러면은 그 매도 혼 금액만큼만 그렇죠. 매수를 할까요? 그렇죠. 더 투자는 하지 말고요. 그렇지요. 예. 감사합니다. 네, 송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진행해 볼게요. 문자입니다. 3084번님이 보내주신 G3BNT 살펴보겠습니다. 33,40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52주 신고가 찍었습니다. 아마 그때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현재 32,850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어쨌든 조금 제 바이오 관련해서는 현재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종목 어떤 전략 세워나가는 게 좋을까요? G3BNT는 일단 조금 가지고 가보셔야겠죠. 내년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G3BNT가 빅파마의 미팅 예약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고점 권역에 기가 막히게 33,4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33,400원. 와, 기가 막히게 매수하셨는데 이거 12월 12일 목요일 날 매수를 만약에 목요일 날 하셨으면 이분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장중 고가를 만드셨으니까. 아, 대단한데요? 설마 아니겠죠. 어찌됐든 G3BNT가 내년도에 좀 이슈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라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가지고 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좀 챙기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33,4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것 자체인데 물어보셨다라는 것 자체는 대응을 잘 못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거나 하게 되면 한 37,000, 8천원대까지는 나올 거예요. 37,000, 8천원대까지는 나올 수가 있을 거니까 그때 오게 되면 분할로 좀 챙기면서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상승을 했을 때 보니까 이 친구는 거래량이 증가를 할 때 상승을 하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거래량 증가하니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정을 받았을 때는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더 보유하시면 손실을 볼 것 같진 않아요. 욕심만 크게 갖지 않는다면 저는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G3BNT 함께 알아봤고요. 다음은 전화 상담 걸려와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항상 서울경제 잘 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문배철강. 문배철강. 예. 네. 2,610원에 30%. 2,610원에 30%시고요. 배당도 나오는가 좀 궁금하고요. 아, 배당도 나오는지도 궁금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엄니 예. 단골이네?
어머니. 아이, 저 열렬한 팬이에요. 서울경제. 아니 어찌됐든 간에 예. 뭐 이상한 종목군들 이렇게 건드리고 그래? 어? 역별권역에 있는 종목 건들라고 했어요.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잘 몰라요. 뭘 몰라, 모르면 하질 말든가. 예. 맨날 학원에서 전화해서 물어보고 맨날 추격 매수하고 그죠? 예. 어머니 이거 목요일날 사신 거 아니요? 예. 그죠? 예. 안 봐도 비디오에 어머니 훤히 보여 이제. 왜 샀어요 이거? 그냥 배당도 주고 뭐 이렇게 좀. 끝까지 하세요. 자신감 있게. 예. 욕을 먹어도 자신감 있게 내뱉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 예. 왜 샀어요? 그냥 이렇게 막 올라갈 것 같아서 샀어요. 그죠? 예. 대부분 다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산 거예요. 예, 예. 아무 이유 없어. 그냥 예. 빠질 거는 생각 안 하고 그죠? 예, 예. 이거 빠지면 확 빠질 것 같은데 어떡한데? 어머니? 예. 이거 배당 나온대요 어머니? 몰라요. 저번에 작년에 봤더니 50원 나왔더라고요. 50원? 예. 주당 50원? 예. 세네. 자, 배당은 나와요 어머니. 예. 한 1.7% 정도 배당이 나오는데 예. 7억, 8억, 6억, 상반기에 3분기까지 21억. 대충 올해도 배당은 나올 거예요. 근데 싸요, 이 회사가. 예. 근데 보면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나 이런 다른 철강주들을 보게 되면 예. 자산 가치보다 다 빠져 있어요. 예. 지금 구간 자체가. 그러니까 원체 싼데 이게 싼 이유가 산업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업재, 굴뚝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뭔가 4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연관이 되어 있거나 새롭게 성장을 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예. 조금 문제예요. 근데 이 친구는 문배철강 같은 경우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예. 근데 이제 다만 얘를 보면 윗꼬리가 항상 많이 달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추격 매수를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예. 장중에 만약에 이게 막 들썩들썩거려서 막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은 매매를 하거나 했을 때는 종가 매수가 훨씬 더 좋아요. 예. 종가 매수라는 게 더 좋고 그다음에 어머님이 2,61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예. 약간의 손실권역이기는 한데 올해 배당 나올 거예요, 어머니. 예. 예. 배당 배당 나올 건데 이거 당분간 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한 예. 3,000원 언저리에서 여기 이거 더 빠지겠나 싶어요. 이거 안 빠질 것 같아요. 2,400원 요 자리 때는 안 깰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30% 비중으로 갖고 계시니까 예. 차라리 막 저 위에 급등해 있는 것보다 이런 종목 갖고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머니. 예. 예. 일단 좀 더 갖고 계시고요. 예. 예. 어머니 배당 이거 만약에 예. 한 2,900원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다시. 예. 예. 그럼 챙기세요, 절반 이상. 예. 예. 절반 이상 챙기고 만약에 여기서 계속 지지부진하다 싶으면 예. 어차피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 순환매가 좀 나올 거예요, 예. 업종마다. 예. 그러면 얘도 다시 매수가 위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예. 그때 이제 체하익을 하세요. 만약에 올해 넘어가게 되면 배당 받아버리시고 그냥. 예. 예. 그리고 배당 받고 내년 초에 넘어가는데 순환매가 나와서 올라가게 되면 수익권이 되게 되면 그 분할로 차익하시고 예. 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예. 네, 예, 성공 고맙습니다.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진행해 볼게요. 문자입니다. 0833번님이 보내주신 인트로 메딕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7,500원이시고요. 비중은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인트로 매직이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정말 무섭게 올라왔습니다. 3,000원 좀 아래에서부터 9,000원 넘어 거의 10,000원까지 무섭게 치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원래 수준으로 지금 현재 빠진 상태입니다. 자, 매수가 7,500원이에요. 어떤 전략 세워나가야 좋을까요, 멘토님? 야, 참 이런 종목을 참 겁없이 매수하시는 것 자체가 참 반토막이에요. 반토막도 더 났어요. 그럼 이거 왜 올라갔는지를 좀 봐야 될 건데 이게 뭐 때문에 올라갔는지 한번 좀 찾아보자고요. 일단은
이번 10월에 이 세계 최고 수준 캡슐 내시경을 상용화한다, 1조 원 시장을 공략한다라는 소식은 또 있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도 급등이 좀 있긴 했고, 자, 그런데 또 급락도 나왔고 오늘은 또 17% 넘게 또 오르고 있어요. 참, 이 종목은 개별주예요, 개별주.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주식이다라고 해서 개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트로메딕, 스카이문 테크놀로지 이 부분들 인공지능 기술 성공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와주고 있고 하는데 지금 이 친구가 캡슐 내시경인지 뭔지 해서 1조 원 시장인데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어찌됐든 꿈을 먹고 사는 그런 부분들인데 7,5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만약에 이날 빠지는 날 매수하셨으면 이분은 진짜 주식하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지금 종목 문자 보내신 분 중에 만약에 11월 19일 날 이거 빠졌을 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분 주식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요때 전에 이제 매수를 해서 가지고 계셨다면 이게 조금 대응을 좀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직장인 분이나 뭐 이렇게 갖고서 대응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개별 시세는 테마가 끝나면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다라는 것들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기 밀려 내려오고 난 뒤에 절반 되돌림? 절반 되돌림이 언젠간 나오겠죠. 그 자리대가 뭐 6,000원대이기는 한데 글쎄요. 비중이 30%라 작은 부분들도 아니고 이게 21선 하반각이 너무 가파른 상황이라 이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신라젠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빠졌다가 반등이 나와주고 나서 기었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흐름들 나왔었고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종목을 좀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시간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오래 걸릴 거고 21선에 대한 각도 이거 저항이고요. 지금 이거 3,500원 저항 부분들인데 여기 일단 단기 매도예요. 이 자리대 단기 매도인데 7,500원 자리대면 너무 지금 손실폭이 큰 상태라 매도를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게 시간이 좀 소요가 되겠지만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4,500원대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이상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봐도 그래도 투신 쪽에서 일부 매수가 들어왔다 다 매도 때렸네요. 보니까 외국인 단기에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단기 지금 저항 자리대에 왔거든요. 단기 저항 자리대에 왔는데 지금은 조금 더 밀리더라도 보유하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한 4,500원대 위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장중에 17% 가까이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조금 더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힘들겠지만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트로메딕 일단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추가적 반등을 노려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상담입니다. 1218번님이 보내주신 BH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23,000원이시고요. 비중은 30% 갖고 계십니다. 자, 특히나 디스플레이 중에서도 애플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BH인데요. 그런데 4분기 실적 전망은 아직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내년을 좀 기대해보자라는 좀 리포트들이 보이거든요. BH 어떤 전략 세워나가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BH도 가져가야죠. 일단 뭐 23,0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는데 비싸게 매수를 하셨어요. 비싸게 좀 매수를 하셨는데 BH는 좀 23,000원 가격대면 마음고생 좀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마음고생 좀 하실 것 같고요. 이거 올해 넘어가면 넘겨야 될 것 같고
내년도 한 1분기는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면 1분기 정도 그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BH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내년도에는 좀 괜찮아지죠.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비중이 30%예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들인데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아마 요거 밀릴 때 받으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장중에 이거 사라 이런 거 샀으면 단기에 좀 많이 올랐죠. 19,000원대 밑으로 빠졌으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뭘로 볼 수 있냐면 이거 박스로 볼 수 있어요. 이거 19,000원 요 원저리에서 한 22,000원 22,000원에서 한 25,000원 22,500원 요 정도 박스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갖고 계셔도 손실이 나서 손절을 하는 것보다는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땐 수익을 안겨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힘드시지만 좀 더 보유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한 10% 정도만 갖고 있거나 15%만 있었다면 좀 밑에 빠졌을 때 좀 더 사서 단가를 낮추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30%시니까 그냥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큼만 좀 보유를 하시고 시간이 좀 소요가 되겠지만 매수가 위로 올라올 수 있다.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보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 위로 올라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조금 더 힘내서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상담은 전화입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제가 HLB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많이 빠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전화 드렸는데 전화 연결이 돼서 고맙습니다. 아,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50%예요. 50%시고 매수가 15만 원 맞으실까요? 예, 15만 원. 네, 알겠습니다. 많이 좀 빠져서 진행이 되고 있네요. 바로 멘토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궁금한 점 더 여쭤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15만 원에 50%를 사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올랐다가 빠져갖고 15만 원에서 조정 좀 받더라고요. 네네. 조정 받고 한 2번 조정 받길래 샀는데 팔기에는 한 2번 줬었어요. 근데 못 팔고 그냥 미끄러진 거죠. 근데 그러면 한 번에 15만 원에 한 번에 사신 거세요? 예, 한 번에요. 그럼 매수를 하셨을 때 네. 이게 어디 정도 밀리면은 손절이나 이런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계셨었어요, 혹시? 네, 뭐 14만 원 이하로 밀리면 팔아야 되겠다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주식이 제가 꾸준히 봤는데 네. 아침에 올랐다가 나중에 빼고 올랐다가 나중에 빼고니까 이게 팔 타이밍을 전혀 못 잡겠더라고요. 주식 경력이 좀 오래 되셨나요? 이 종목 산 지가요? 아니요. 주식 투자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 되기는 오래됐습니다. 오래 되셨는데 대응을 안 하셨네. 예. 뭔가 재료가 있어서 움직였었죠? 네. 외국인들 공매도 이빠이 때려놨어요. 예. 차익도 많이 좀 했겠죠? 예. 많이 올랐으니까 개인들 연말에 뭐 있죠? 연말이에요? 네. 대주주 양도세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계속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 부분들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HLB 그다지 좋게 안 봅니다. 여기 바닥? 예. 글쎄요. 여기 바닥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전 더 빠질 걸로 봅니다. 적어도 앞자리 숫자 2번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7만 원대는 보입니다. 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래요. 예. 주식 경력도 오래 되셨고 하셨는데 비중을 50%시라면은 대응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걸 아시면서도 직장 생활을 하시니까 이게 대응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죠? 네. 전 반등 나면 어느 정도 타협점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11만 원대에서 12만 원 정도 올라가면 요 정도까지 반등 나오게 되면 예. 저는 일정한 수출의 비중이라도 좀 줄여놓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직장인이시면 좀 안전하게 종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뭐 주식 경력도 있으시면 종목 보는 눈도 있으실 건데 굳이 이렇게 대응을 못 하실 만한 그런 종목을 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저는 반등 시거 매도 의견 드릴게요. 아, 반등 시에요? 네. 지금 가격에 떨기는 너무 손실이 커서. 그러니까 반등 나오면 한 11만 원대 중반에서 12만 원대 정도. 예. 일단 비중을 다는 못 줄일 거예요. 막 속 쓰려서. 그럼 일부씩이라도 줄이세요. 일부씩이라도.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나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그네틱스요. 시그네틱스요. 매수가 비중 부탁드리겠습니다. 718원에 20%요. 718원에 20% 쉬고요. 한 1년 네. 전쯤에 들어가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얼마 안 됐는데 추매해갖고 평단 낮춰놨거든요. 아, 원래는 더 높이 갖고 계셨는데 추가 매수로 네. 현재 단가가 나오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멘토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어떻게 단가가 718원이 나오지? 추가 매수를 하셨다는데 단가를 낮춰놨다고 하는데 1718원 아니에요? 아니요. 그럼요. 718원인데요. 수익 중이세요? 네, 아니요. 지금 716원이에요. 죄송합니다. 디오스텍이에요. 그렇지. 네. 죄송해요. 디오스텍이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어머니 선수네. 이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 718원. 네, 디오스텍. 아, 어머니 이거 왜 매수하셨어요? 삼성 카메라 모듈 광학 그게 니스 있어가지고 네. 샀는데 조금 내려와가지고요. 네. 다시 올라갈 것 같아서 오늘 725원에 매도 걸어놨더니 4원까지 갔다가 내려와서요. 자, 어머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어머니 근데 어머니 이거 잘 사신 것 같아. 네. 왜냐면 네. 디오스텍이 지금 다 적자였잖아요. 네. 아따 이놈의 회사는 뭐 계속 적자였네 이거. 근데 올해 일단 흑자로 돌아섰다고 그러고. 예? 흑자로 돌아섰다고. 네, 올해 흑자로 돌아섰잖아요. 네. 요 선택은 잘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 네. 이건 일단 선택은 잘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VR, AR 사업도 하고 있고 뭐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자산운용사에서 지분 10%를 가지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네. 이 모양새가 자산운용 쪽에 2월달, 2월 19일 2월 19일 날 했었으면 그 자산운용사도 물린 것 같고 자산운용사 물렸으니까 어쩌지도 못하고 단가는 718원. 네. 이거 재밌네. 잠깐만요, 어머니. 이거 조금만 더 해봅시다. 네. 61선이 위에 있어서. 아니요, 그 거기에. 차트로 캐는 거 말고. 네. 유상증자까지 했네? 봅시다. 이게 사채 발행을 했고 사업의 상황을 보니까 휴대폰 부품 렌즈 쪽 하고 있고 소형 렌즈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삼성 쪽에다 납품하는 거는 맞아요. 삼성전자 이쪽에다 납품하는 거는 맞는데 네. 이 친구가 1차 벤더는 아니에요, 어머니. 아, 네. 네, 1차 벤더는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알고 계셨어요? 그건 몰랐고요. 일단 삼성하고 연결돼 있어서 조금 그때 980원인가 찍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800원 그때가 매물대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8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엔터 쪽도 하고 있고 이런저런 사업도 하고 있어요. 뭐 드라마 제작이니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네. 음반 사업도 하고 있고 폭넓게 하네요. VR 사업도 하고 있고 뭔 놈의 사업이 이렇게 많어. 근데 기업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사업 그죠? 변경도 자주 하고 네.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다 그러는데 왜 사셨어요, 어머니? 응? 동전주라 사셨죠? 지금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서 한 번은 조금 올라갈 것 같아서요. 외국인이 진짜 외국인인지 검은머리 외국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어쨌든. 자, 어머니 일단은 이거 네. 재밌는데 네. 저 요거 갖고 있으면 손실은 안 날 것 같아요. 장난을 너무 많이 치고 있어요, 오늘도. 장난치면 그냥 장난으로 받아주세요, 그냥. 이 새끼들 장난치네? 그러고 그냥 마세요. 네. 어머니, 그리고 이제 20%를 넘기는 거는 좀 비중을 더 넘기지는 마시고요. 네. 이거 어머니 제가 봤을 때 네. 그냥 제가 봤을 때 차트만 놓고 봤을 때 네. 요거 4자리 갈 수 있어요. 1,000원 넘어갈 수 있어 보여요. 저도 처음에 얘를 매수했을 때는 1,000원을 보고 제가 매수를 했었거든요. 1,000원 넘어간다니까. 네. 전 1,300원 정도까지는 보여요, 어머니. 1,300원 정도까지는 보이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좀 더 확실하게 까봐야 되는데 이게 좀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지가 않은 그렇지 시간이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인데 네. 그냥 제가 봤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 뭐 엔터 사업이니 뭐니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카메라 쪽 하고 있고 하게 되는 걸 보면 뭔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재료와 이슈를 붙일 만한 건덕지가 있어요. 어머니.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갖고 계시고 네. 1,0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어머니. 네. 갖고 그러면은 계시다? 오늘 안 팔아도 되네요? 팔지 마세요. 팔지 마시고 보유. 3그레이 빨간불 났길래 또 어찌됐든 보유.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1,000원 네네. 올라오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꼭 팔지 마시고요. 1,000원 올라가면 다시 한번 꼭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디오텍스까지 저희가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각각의 맞춤 전략 좀 짜드렸는데요. 한번 잘 대응해 보시고 그래도 궁금해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또다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관심 종목 대신에 좀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워나가면 좋을지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양시장 강보합권에서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상승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자, 오늘 어떤 전략 세워나가면 좋을까요, 멘토님? 시장은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수만 놓고 보기엔 긍정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가면 따라 들어가지는 마세요. 따라 들어가지는 마시고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자금 이탈이 이렇게 크게 나오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나올 때만큼 다 나왔고, 이머징 시장에 있어서의 한국의 포지션 자체가 있는데 포지션 자체가 11.8%까지인가 줄어들었을 거예요. 거의 2년 전까지만 해도 16% 가까이 갔었단 말이에요. 그럼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빠질 그럴 부분들은 없어요. 그럼 종목에 대한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여전히 IT예요. 여전히 IT를 중심으로 해놓고 나서 번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 한쪽의 축은 중국 관련해서 또 한쪽의 축은 4차 산업 관련해서 이렇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중국 쪽 같은 경우는 다른 거 이상한 개별 테마주 이런 것들 말고 그런 부분들 말고 실적 나오는 애들, 4차 산업은 향후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IT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시장 조정시는 매수를 하는 건 IT 이렇게 일단 1순위로 보고 시장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수 흐름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올라갈 때는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 여전히 조정 시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오후장 앞으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함께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메신저로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샵 4989 문자 상담 번호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요. 우리 정재훈 멘토님 굉장히 친절하시죠. 상담하실 때도 친절하게 해주시는데 이 오픈 채팅방에서도 여전히 친절하십니다. 오후장 전략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시거든요. 궁금하신 분들 샵 4989 오픈 채팅방 꼭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함께 짜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수도 있어요. 자, 유튜브 접속하신 후에 주식 잔소리 검색하시면은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자, 아까도 말씀해 주셨죠. 어제 깜짝 공개 강의 열었었다고. 이런 깜짝 공개 강의 언제 또 열릴지 모릅니다. 굉장히 자주 정말 깜짝 놀라게 열리고 있거든요. 자, 함께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서 오픈 채팅방까지 들어오셔야지 하나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 샵 4989 오픈 채팅방 2개 모두 챙겨가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주식 잔소리 오늘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저희는요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알찬 소식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려 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